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요. 요즘 정말 뜨겁죠. 바로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이걸 보통 디스커버리 제도라고도 부르는데 이 도입 논의에 대한 여러 기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기술 유출이나 특허 침해 같은 거 당해도 증거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업들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다. 이런 하소연이 참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기술 기반 기업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가 왜 필요하다는 건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소송에서 이기려면 결국 증거 싸움인데 핵심 증거는 보통 상대방 손에 있거든요. 기존 방식으론 이걸 가져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렇죠.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도 있었고. 네, 그래서 법원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정보 불균형을 좀 해소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잘 되면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꽤 큰 변화라고 봐야죠. 근데 이게 한국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하는 그 미국식 디스커버리랑은 좀 다른 건가요? 뭐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인 목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 격차를 줄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현실에 맞게 몇 가지 좀 장치를 넣은 거죠. 아하, 한국 맞춤형. 네, 핵심은 역시 그 법원의 권한, 역할을 강화하는 건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네, 첫째가 전문가 사실조사라는 겁니다. 법원이 이제 해당 분야 전문가를 딱 지정을 해요. 그럼 그 전문가가 직접 침해 의심 현장, 예를 들면 상대방 회사 공장이나 연구소 같은 데 직접 가는 거죠. 네. 직접 간다고요? 잠깐만요. 그 전문가가 현장에 그럼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잘못하면 경쟁사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바로 그게 이 제도의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죠. 당연히 무제한으로 다 열어주는 건 아니고요. 법원이 소송 내용이랑 관련된 범위 안에서 조사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아, 범위를 정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장치들, 예를 들어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게 꼭 같이 마련되어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자료 제출하고 보전 명령입니다. 법원이 이 자료 내놔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지 못하게 미리 이거 잘 보관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와, 이거 상당히 강력한데요. 만약에 그 명령 안 따르거나 뭐 증거 실적 없애려고 하면요. 바로 그 부분에 이제 제재가 따르는 겁니다. 그냥 과태료 조금 내고 마는 수준이 아니고요. 네. 법원이 아예 그 증거 제출 거부한 쪽 주장을 그냥 인정 안 해버리거나 심하면 상대방 주장이 맞다고 그냥 봐버릴 수도 있어요. 와, 그럼 증거를 안 내면 그냥 지는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증거 확보를 일부러 피하는 걸 막으려는 아주 강력한 수단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증언 녹취인데요. 법정 밖에서 관계자들 증언 녹취한 것도 이제 공식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제대로만 돌아간다면 특히 좀 힘없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제일 기대하는 효과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기술 뺏기고도 그냥 증거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던 그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이제 좀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길이 열리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령 작은 바이오 스타트업이 있어요. 근데 큰 제약회사가 자기들 특허 기술을 몰래 쓰는 것 같다. 의심이 드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 회사 연구시설을 들여다볼 방법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제도가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물론 제한된 범위겠지만 가서 조사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기술 혁신도 더 잘 일어나게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큰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필요한 제도 같긴 한데 근데 또 이 강력한 권한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우리 회사 기밀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당연히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어떤 우려들이 나오나요? 네, 그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역시 제일 큰 걱정은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에요. 아무리 보호장치를 만든다고 해도 전문가가 조사하고 자료 내라고 하는 과정에서 좀 민감한 정보가 경쟁사나 다른 데로 새어나갈 가능성, 이걸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긴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네. 그리고 또 소송에 대응하려면 자료도 엄청 준비해야 하고 전문가 조사에도 협조해야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기업에게는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부에서는 이게 오히려 소송을 막 남발하게 만들거나 뭐랄까 좀 큰 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합법적으로 빼내려고 악용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비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도의 원래 취지랑 다르게 이게 뭐 경쟁사를 괴롭히거나 기술 염탐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이걸 항상 경계해야죠. 음. 그래서 제도를 만들 때부터 이런 악용을 막을 장치, 예를 들어 뭐 소송 남발하면 불이익을 준다거나 영업비밀 보호 절차를 아주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결국 기술 유출 막는 거랑 기업 부담 줄이는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이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라는 게 정보 접근성을 높여서 피해 기업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건 분명 좋은 점인데 동시에 이게 또 영업비밀 유출이나 기업 부담 증가, 심지어 악용될 수 있는 위험 같은 만만치 않은 숙제도 안고 있다. 이런 거네요. 참 복잡한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원래 목적은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게 아주 정교하게 설계하고 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뭐 반도체나 바이오, 소프트웨어 이런 산업들은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각 분야의 현실을 잘 반영한 좀 세부적인 운영 기준, 가이드라인 이런 걸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또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제도가 가진 창,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하는 힘은 분명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영업비밀이라는 기업의 방패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더 나아가서요, 이 강력한 창이 혹시 의도치 않게 혹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경쟁사의 방패를 그냥 뚫어버리는 데 사용될 위험은 없을까요? 단순히 제도를 도입했다, 이걸 넘어서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 날카로운 균형을 과연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그 디테일에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